자, 안녕하세요. 네. 책은 90쪽입니다. 90쪽. 자, 바이어스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출이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나오면 우리 쪽에서는 100%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연구사 문제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때 2011년에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 7급 이런 데서 나오는데 조금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나오긴 나올 겁니다. 전혀 안 나오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일단 바이어스라는 게 뭐냐 이거죠. 바이어스는 측정값이 있고 참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측정을 잘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약간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값, 참값이 있고 내가 측정한 값이 있어. 요 둘 간의 차이를 우리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통계 처리를 할 때는 이 바이어스를 꼭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일부러 없애려고 뭐 액션도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바이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이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가 표본 오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표본 오차. 바이어스는 오차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표본 오차는 선택 바이어스. 이렇게 표현해요. 선택 바이어스. 자, 그 다음에 비표본 오차는 정보 바이어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수조사를 솔직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를 우린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전수조사하기엔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일부분만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을 샘플링한다, 뭐 표본 조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표본을 뽑는 과정에서 이 모집단을 대표할 만한 표본을 뽑아야 돼. 그래야지 모집단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인간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표본을 잘 못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오는 바이어스를 우리 표본 오차 또는 선택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본을 뽑았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릴 거 아니에요. 설문지를 돌릴 때 솔직히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양심 고백해 보세요. 내가 설문지를 성심성의껏 답한 적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장난삼아 뭐 지그재그로 답하기도 하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어떤 때는 뭐 대답도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이 오차가 또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정보 바이어스 또는 비표본 오차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 오차하고 비표본 오차 일단 뜻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표본 오차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데 비표본 오차에는 뭐가 있는데 요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일단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여기 표본 오차에서는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버크슨 바이어스라고 있습니다. 버크슨 바이어스. 이거는 단어가 희한해서 그런지 좀 암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버크슨 바이어스가 있고 그 다음 비표본 오차에서 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호손 바이어스. 호손 바이어스. 요 두 개는 좀 알아두세요. 자, 버크슨 바이어스는 이런 겁니다. 내가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하려고 해. 그럼 이제 환자를 찾아가서 이제 설문지 돌릴 건데 이 양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럼 이 양 하는 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에 가서 환자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양해를 구해서 거기서 오케이 한대. 그러면 나는 삼성병원에 오는 환자들만 계속해서 이제 설문지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자들은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조사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이죠. 왜? 대부분 삼성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중환 환자만 온단 말이에요. 결국 나는 중환 환자만 설문지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오는 바이어스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버크슨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비해서 호선 바이어스는 뭐냐면 호선 효과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그 호선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이런 거죠. 여기다 실험군 대조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군한테는 이 형광등 밝기를 좀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실험군이야. 그리고 여기다 이제 조명들을 밝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연구자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사람들 어떻게 근무하는지. 그리고 이쪽도 대조군인데 대조군은 형광등 밝기를 그대로 하고 여기도 역시 연구자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여기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대. 옆에서 다 이렇게 그래서 감독원이 하나씩 다 지키고 있어. 그럼 어때요?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네? 이러면서 쭉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가 지켜보면 이게 원래 의도한 뜻 외에 생산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호손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본다는 게 호손 바이어스예요. 또 호손 바이어스는 이겁니다. 특히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나중에 배우시긴 할 건데 배웠나? 자, 우리 그거 배웠었죠. 코호트 연구. 배웠죠? 네. 코호트 연구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건강한 사람 또 그러니까 노출된 사람 또는 비노출된 사람을 쭉 추적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틈틈이 설문지 조사를 하거든요. 틈틈이. 그럼 설문지 조사하면 설문지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 전에 설문지 한번 훑어보고 2달 전에 한번 또 보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내 원래 상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좋은 건가 봐. 그래서 좋은 걸 때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호손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보 바이어스에 속하는 거 이해되실 거고 이 두 개만 일단 가장 큰 거 두 개만 좀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책을 보면서 이제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은 90쪽이고 선택편견 있습니다. 자, 선택편견은 거기 보시면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자, 각 개체가 동일한 확률로 연구 대상으로 산정되지 않고 어떤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뽑힐 기회가 편중되는 거. 이럴 때 우리는 선택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 버크슨 바이어스입니다.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즉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다. 그래서 특정 병원에만 한정해서 뽑을 때 해당 병원의 특성에 따라 더 중한 대상자가 올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덜 중한 사람이 내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오는 바이어스를 우리 버크슨 바이어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등급의 병원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다음부터는 요 단어만 갖고, 왜냐면 대부분 문제 중에 이 보기 중에 단어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만 갖고 이게 무슨 뜻인지 유추를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생존 바이어스야.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대부분 치명적인 질병을 할 때, 그러니까 치명적인 질병을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치명적이라는 거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꽤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다 같이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치명적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단면조사 연구하고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흔히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설문지 조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추적 관찰 탈락 바이어스. 자, 이거는 중도 탈락자예요. 중도 탈락자면 어디서만 일어날까? 코호트 연구에서 일어나겠구나. 코호트 연구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고 그냥 나은데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는 추적 관찰 탈락 바이어스. 자, 그 다음에 자발적 참여자 바이어스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서 뭔가 연구를 한대. 근데 이거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